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요, 해성점토, 뭐 유기질토, 뭐 이런 것들, 해성점토, 유기질토, 그리고 이제 조립토하고 세립토의 어떤 공학적인 성질, 송학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아니고요. 20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하면은 입경 가적 곡선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월 3일이고요. 오늘 9월 3일이고 이제 124회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그래서 뭐 많이 뽑거나 뭐 적게 뽑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비해서는 좀 적게 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초하고 연초하고 연말쯤이 좀 그래도 연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우리가 세 번 보지 않습니까? 1월이나 2월 정도에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5월 정도, 세 번째는 이제 8월 정도 보는데 아무래도 저는 요거의 두 개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좀 좋게 해서 좀 많이 뽑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요 세 번째에 좀 많이 좀 약간 쉽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도 요 세 번째에다 맞추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 이제 2022년도에도 첫 번째 거를 이제 보아서 잘 안 되게 생겼다, 뭐 느낌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뭐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좀 그래도 세 번째에 좀 총력을 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기술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할 때 지금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그래서 이제 최종 발표했고 125회의 필기는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9월 10일 뭐 10월 10일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0일, 12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0일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시험을 볼 준비가 완전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개월, 2개월, 이제 3개월, 4개월, 약 4개월, 그리고 만약에 2월에 본다고 한다면 뭐 5개월까지도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게 120일이나 15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연도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주셔야 됩니다. 관연도 문제. 저희 노란색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잡고 200문제를 이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도표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연도 기출문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2개월 전에부터는 좀 계속적으로 푸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이제 초반에 좀 가열차게 좀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알파를 해서 서술형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길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식에 꼭 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초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그냥 정독보다도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좀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도 이제 어떤 그림이나 도표 위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림과 도표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해성점토야 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성점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고요한 바다에서 그 천천히 이렇게 어떤 그 해성점토 같은 거 이렇게 머린 클레이잖아요. 머린 클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바다가 있으면 이제 조용히 이제 그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그 강이나 하천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서 바다에 퇴적된 그런 해성점토다. 바다에 퇴적된 해성점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극비, 함수비 이렇게 큰 건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뭐 CL이나 ML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우세하고요. 이제 고소성이 좀 큰 CH도 우세하겠고 MH도 이제 간혹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와 함께 해성점토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토는 또 어떻습니까? 유기질토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렬 감량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강렬 감량 이런 부분 이제 숙지를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크롬산법 이런 부분들, 중크롬산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해 두시면서 그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유기질토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제 조립토와 세립토에 대한 세립토 요번에 그 125회 같은 경우도 PI가 비소성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non 플라스틱인데 요게 이제 비소성이다. 그래서 뭡니까? 소성 지수가 이제 제로인 상태, 조립토나 이제 어떤 그 자갈, 모래 이러한 데에 해당되는 그런 공학적인 이제 특성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문제가 이제 1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25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립토나 세립토를 이제 구분하면서 공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조립토하고 세립토가 있으면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어떤 정의나 성질, 정의는 이제 성질이 있고요. 어떤 다짐도 있을 수 있겠고요. 투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단 강도, 그 다음에 토합, 흑마기, 그 다음에 사면 안정 이런 것들 표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진동, 안밀, 그 다음에 뭐 조사 시험 기초, 조사 시험, 그 다음 기초, 그 다음 또 뭐 집안 계량까지 있겠죠. 집안 계량. 그래서 이런 표 있지 않습니까? 표 이제 그 정의나 이런 부분들 해주는 부분에 뭐 다 적을 수는 없겠고요. 요거 중에 뭐 3-4개나 아니면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주는 거죠. 정의는 이제 조립도는 어떤 것이냐, 입도가 이제 공학적인 성질을 뭐 지배한달지, 200번째가 뭐 50% 이상, 50% 이상이 이하죠. 이하인 50% 이하인 흙이고, 요거는 이제 200번째가 통과량이 50% 이상이다. 뭐 이런 정도 적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상대 밀도, 영경도, 뭐 이런 정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마 D맥스가 이제 크다. 감마 D맥스가 크고요. 요거 감마 D맥스가 이제 작다. 뭐 이 정도. 그 다음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파이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투수 개수가 이제 크다. 투수 개수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수 개수가 좀 작으면서 이제 어떤 히빙이 발생할 수 있다. 히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단 강도는 이제 어떤 그 타우는 시그마 탄젠트 파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우가 C로 이제 배수 조건이다. 배수 조건이고, 여기가 비배수, 아니 이쪽이 배수죠. 투수 개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배수 조건.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비배수
비배수 조건. 자, 그래서 좀 글씨가 좀 이쁘지 못한 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합에 대해서는 이제 토합이 작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토합이 크다. 작다. 뭐 크다. 이 정도 간결하게만 이제 적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사면 안정의 흑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마 변이가 여기 이쪽은 이제 적다. 적고 이쪽은 이제 치마 변이가 이제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있어서는 SPT, SPT나 뭐 DCPT, 그 다음에 요거는 CPT 쪽이 되겠죠. 그리고 요건 동다짐이나 이제 SCP나 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로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안밀 배수 공법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공학적인 성질, 조립도와 세립도에 대한 어떤 요 표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과율하고 어떤 입경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통과율하고 입경.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1분이고요. 약 10분 동안 10분 전까지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입경이 있고요. 입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통과율이다. 통과율이면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약간 그 꺾어 놓은 S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경이 뭐 양호하냐, 아니면 입종이 뭐 균등하냐, 그럼 뭐 이렇게 입도가 대체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균등은 하지만 좀 노란색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균등은 한데 뭐 어떤 그 입도가 균등은 하지만 불량하다. 이쪽은 입도가 이제 불량합니다. 균등하지만 불량한 상태고, 요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좀 넓게 돼 있다면, 입도가 아무래도 입경에 따라서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얘는 어떤 균등하기만 하지 양호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호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상한선과 뭐 하한선 안에 들어오면 뭐 입도는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뭐 동상성을 판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과 그래프를 이제 많이 그려주시고 써주시고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 한번 볼까요? 상대 밀도, relative density, 상대 밀도. 자, 왜 제가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냐면, 저쪽으로 가면 이제 팔이 좀 잘 안 닿고요. 여기가 제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상대 밀도가 이제 relative density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relative density인데, Emax에서 Emin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Emax에서 자연 상태의 이제 간극비를 빼준다.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감마 D max 마이너스 감마 D 미니멈분은 이제 감마 D 마이너스 감마 D 미니멈 곱하기 요거가 이제 반대로 감마 D분의 감마 D max다. 이렇게 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도하는 공식,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그러한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숙지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제 조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조밀한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 컴팩션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다짐에서는 오버 컴팩션. 요게 이제 어떤 요렇게 이제 함수비가 있고 이제 요게 건조 밀도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윤팽포 가겠죠. 수화, 윤활, 팽창, 포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러한 양상으로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0 공기 간극 곡선이다. 요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양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요런 식으로 너무 넘어가지는 않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이제 어떤 콘지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한다면, 요 부분 수변측의 이제 우측에 요 부분이 이제 오버 컴팩션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짐 에너지가 이제 너무 클 때, 다짐 에너지가 클 때 진이김 현상이다.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다짐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개념도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짐, 컴팩션이 나올 때 요 부분은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벌킹과 다진 곡선. 자, 보시면은 이제 건조 단위 중량, 요것도 이제 건조 단위 중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함수비가 있습니다. 함수비가 있는데, 벌킹에 의한 이제 종기가 이제 건조할 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요 부분은 이제 완전 포화됐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떤 공기가 이제 건조할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래하고 이제 어떤 모래질 자갈에 대해서 어떤 그 다짐 곡선이 되겠습니다. 다짐 곡선. 자, 요것도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벌킹과 관계된 어떤 컴팩션 커브, 요거를 이제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용적의 어떤 팽창 현상이죠. 팽창 현상, 벌킹 현상. 그래서 어떤 수채 현상. 물이 더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표면 장력이 없어져서 처음에 어떤 단위 중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커지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8분 정도 됐고요. 흙의 이제 공학적인 어떤 성질, 기본의 공학적인 성질 중에 흙이 나오면 항상 흙의 삼상도를 그려주셔야 돼요. 흙의 삼상도. 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흙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삼상도. 자, 요게 이제 에어고요. 요게 이제 그 물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물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겠네요. 그죠? 요게 에어면 이렇게 있겠죠? 이쁘게 좀 그림이 안 그려진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흙입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이게 이제 삼상도인데 무게 그렇죠? 전체 체적하고 전체 이제 무게다. 그래서 흙의 삼상도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요거를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이제 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흙의 삼상도 맛배기로만 이제 봤고요. 이제 뭐 간극비나 뭐 간극률, 포화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화 단위 중량이나 어떤 건조 단위 중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